네, 녹한다의 코딩 강의입니다. 아두이노 460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60편입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홈 어시스턴트 시리즈 12편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의 마지막 스트리밍 생방송이 되는 거죠. 오늘 12편에서는 상당히 독특한 주제를 한번 다뤄볼 건데요. 기상관측소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기상관측소. 웨더 스테이션. 요 웨더 스테이션, 그러니까 기상관측 세트가 녹한다가 과거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구입을 했거든요. 그게 요쪽에 제가 배치를 해놨는데 제가 뭔가 자작해서 만든 게 아니라 특정 회사의 제품이에요. 미솔이라는 회사의 제품이고요. 아마 아두이노용 웨더 스테이션 찾아보시면 요 회사 거밖에 안 나올 겁니다.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버전 미솔 웨더 스테이션 DIY 할 수 있는 키트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조립을 다 해서 아두이노 쪽에서 이 내용을 이미 다 다뤘습니다. 그게 언제냐? 잠시만요. 336편부터 해가지고 녹한다의 웨더 스테이션 시리즈 아두이노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값을 측정을 하는 예시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은 홈 어시스턴트의 ESP 홈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연동을 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아두이노 우노 베이스에서 돌아가다가 이거는 지금 여기 보이는 사물인터넷 보드 위모스 D1R1에서 돌아가야 되니까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개척이 안 된 분야라고 보면 되겠거든요. 그 개척이 안 된 길을 녹한다가 오늘 한번 개척을 해보겠다 이것입니다. 이게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저도 모르는데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보는 게 이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 데이터를 내부 구성을 참조를 해서 그대로 하면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웨더 스테이션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풍속계, 바람의 세기를 측정하는 거죠. 그 다음 풍향계, 그 다음 우량계, 그 다음 온습도 센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에 달라붙어 있는 온습도 센서는 무선 신호로 송수신하는 센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요거는 쓸 수 없는 센서고 우리가 온습도 센서를 하나 달아서 쓸 건데요. 그게 DHT11로 하면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DHT11이고 나머지 3개가 웨더 스테이션 세트에 포함이 된 겁니다. 이거 바람의 세기, 바람의 방향이죠. 이거는 우량계는 비가 얼마나 왔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위인 중에 한 분인 장영실 선생님께서 처구기를 발명을 하셨죠. 처구기가 우량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의 양 됐죠? 비가 얼마나 왔나 요거를 순서대로 한 번씩 해볼 건데요. 풍향계부터 해볼 겁니다. 이 중에 풍향계가 제일 어렵거든요. 제일 어려운 것부터 팍격파하고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관식님 반갑습니다. 손대리님도 반갑습니다. 반짝반짝한 거 보니 누군가 진급을 하셨군요. 손대리님이 드디어 이병으로 진급하셨다라고 공지가 떠있네요. 앞으로도 많이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웨더 스테이션 세트가 조립이 다 돼 있어 가지고요. 제가 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참 보여드리기가 애매해서 과거에 녹한다가 확보해 놨던 자료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조립하기 전에 이 프로펠러 같이 생긴 거 있죠? 이게 풍속계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고 있는지 측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꼬랑지 이렇게 화살 모양으로 생긴 거 이게 풍향계입니다. 이게
어네모미터라고 부르고, 요게 이제 윈드 베인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레인풀 센서, 이게 이제 우량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뭔가 통같이 생겼죠? 통 중간에 구멍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욕실에서 샤워하면 샤워한 물이 이렇게 저 배수구 쪽으로 슉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중간에 구멍이 있고 그 구멍으로 물이 이렇게 폴 떨어지게 되는데 밑에 컵이 달려 있어요. 이거에 대한 원리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얘를 조립하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그 과정을 제가 과거에 이렇게 남겨둔 게 있거든요. 요거를 잠깐 파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죠? 요거 지금 돌아가는 이게 풍향계입니다. 바람의 방향. 자, 이거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게 풍속계입니다. 얼마나 빨리 돌아가냐를 측정을 하면 되겠죠. 자, 다음 요게 제품에 포함된 온습도 센서인데요. 요 온습도 센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양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적어놨죠? 온습도 센서인데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량계 어디냐? 자, 여기 있죠? 얘가 우량계입니다. 비가 얼마만큼 왔는지 그렇게 크지 않죠? 우량계 보셨고, 그 다음에 얘를 다다다다다다 조립하면 이제 요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요렇게. 뭐 광고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자, 됐죠?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둔 게 지금 녹화한다 오른쪽에 있는 바로 요것입니다. 됐죠? 그리고 아두이노에 연결된 회로도는 제가 이렇게 그려놨었는데요. 이 중에 지금 풍향계, 바람의 방향을 측정하는 풍향계 해볼 거고, 이게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기술 문서예요. 요거를 보고 원리를 알아낸 다음에 홈 어시스턴트에 물리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쭉 보면 레인 게이지라고 된 거 보이죠? 이게 레인풀 센서, 그러니까 우량계입니다. 우량계는 이렇게 쓰십시오라는 거고, 어네모미터가 풍속계, 그리고 윈드베인이 풍향계인데, 다른 거는 짧잖아요? 다른 거는 몇 개 없는데 윈드베인만 내용이 진딱 많다, 그죠? 그래서 그만큼 윈드베인의 이 원리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얘를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이라는 거를 일단 깨우치셔야 됩니다. 요거를 모르고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SY킴님 반갑습니다. 이 아두이노 월드에서는요, 특히나 가변저항 CDS 연결할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연결하거든요. 광 센서를 배치를 하고 고정 저항을 하나 연결을 합니다. 대부분 1kΩ을 쓰죠. 그리고 이 부분을 그라운드 연결하고, 이제 이 부분에 VCC 5V, 사물 인터넷 보드는 3.3V를 입력을 해주죠. 그때 요 사이에 A라는 포인트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압을 찍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저항이 R1이 되는 거고 얘가 R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 A에서 빠져나오는 이 전압이라는 것은 R1 더하기 R2분의 R2한 이 퍼센테이지만큼 입력 전압을 분해를 해서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3.3이 곱해지겠죠. 3.3이 일로 들어왔는데 요놈 두 놈의 세력 싸움에 의해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분리가 돼서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얘가 가변저항이 아니라 고정저항 1kΩ짜리를 달아놨다. 둘 다 같잖아요. 그러면 1 더하기 1분의 1이잖아요. 그럼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빠져나오는 게 3.3의 절반, 대략 한 1.65 정도의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고정일 때. 그럼 얘가 2면 어떻게 되느냐? 2kΩ이면 그러면 3분의 2죠? 3분의 2니까 3.3이 3분의 2만큼 퍼센테이지가 돼서 이쪽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고정 저항일 때 그런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쪽에다가 뭔가 가변하는 뭔가를 달아놨죠? 예를 들면 CDS라든지 아니면 가변저항. 가변저항은 뭐 이렇게 쓰던가요? 뭐 이렇게 쓰던가? 뭐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 뭔가가 있을 때 여기 찍히는 전압을 측정을 하면
이 저항이 몇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런 원리로 지금 배치가 돼 있는데, 지금 방위를 잘 보시면 둘, 넷, 여섯, 8개의 방위를 측정 가능하다라고 해놓고, 테두리가 있고 요 줄로 돼 있는 거는 다 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 뭐 찌글찌글하게 스프링 모양으로 된 거 있죠? 요게 바로 저항입니다. 그럼 한 놈만 한번 뜯어서 보죠. 한 놈 N이라고 된 놈만 이렇게 이렇게 핀셋으로 찝어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봤을 때, 테두리는 지금 다 공통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테두리는 다 공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얘가 스테이션 쪽에 아마 이게 그라운드나 뭐 이쪽으로 빠질 거예요. 한 놈만 쭉 떼와서 보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N이라고 된 게 있고, 그 다음 얘가 테두리를 이렇게 쭉 따라서 한쪽으로 이렇게 빠지죠. 여기 뭔가 연결이 돼 있던가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병렬로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그 다음 이쪽에 보시면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스위치가 이렇게 개방이 돼 있고, 저항이 걸려 있고, 이게 이쪽으로 빠집니다. 자, 지금 N이라고 돼 있는 놈만 잡아가지고,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툭 떼오면 지금 요 모양이 되는 거죠. 요 모양. 그렇게 했을 때 여기가 A 지점이 되고 얘가 B 지점이 되는데요. 뭐 극성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요거를 이번에는 일자로 쭉 펴보는 거예요. 구부러진 거를 쭉 펴면 요런 모양이 되겠죠. 저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스위치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됐죠? 그럼 이 저항 값이 지금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항이 있고 요 스위치가 있는데, 요 스위치가 마그네틱 스위치입니다. 풍향계가 돌면서 이 방향으로 풍향계가 딱 맞춰줬을 때, 마그네틱 스위치라는 거는 자석이 있을 때 접점이 달라붙는 스위치를 말하는 거죠. 풍향계 한쪽 축에 자석이 달려있고, 돌면서 해당되는 방향하고 일치가 됐을 때 요 스위치가 클로즈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요쪽에다가 매뉴얼에서 10kΩ짜리 저항을 하나 걸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B 지점이 되는 거죠. B 지점까지는 제품에 포함이 된 거고, 요까지는 제품이고, 여기서 나온 선에다가 10kΩ짜리 저항을 달아준 다음에 회로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는 잠깐만요. 좀 아리까리하네. 1번에다 저항을 걸어라. 여기가 저항이 아니라 요쪽에다 저항을 걸어라라고 돼 있네요. 아니다. 맞네. 자, 여기 보시면 그렇게 회로가 나와 있죠. 이거 보는 방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전체 풍향계가 요 스테이션에 4번하고 1번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4번 핀하고 1번 핀에 두 개 AB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4번하고 1번이 여기 있는데, 4번 자리에 잘 보시면 연결해야 되는 게 R이라고 된 게 있다, 그죠? 요대로 연결하라는 건데, 지금 1번 자리가 여기입니다. 제가 말한 거 기준으로 1번이 여기로 지금 빠지고 있는 거고, 여기가 4번 자리인데, 여기다가 선을 하나 쭉 빼서 저항을 다루라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사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저항을 이렇게 달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아웃풋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V 플러스가 돼 있죠. 저놈만 잡아 당겨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 모양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좀 인지하기가 어려운데, 요만큼을 이렇게 펴는 겁니다. 요 부분을 이만큼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모양으로 되느냐? 자, 이제 그럼 돌렸으니까 여기가 1번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4번이 될 겁니다. 4번이 될 거고. 어렵네. 일단 스위치가 하나 있었고, 스위치 하나 있고, 저항 하나 있고, 그 다음 저항을 하나 더 달았었죠? 이게 제품에 달려있는 기본 저항이 되는 거고, 이게 우리가 추가해야 되는 10kΩ짜리 저항이 되는 거고, 여기서 아웃풋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항상 그냥 클로즈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스위치 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저항 두 개 사이이고 여기가 이제 V인이 되는 거고 여기가 그라운드가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렸던 거하고 똑같죠? 저항 두 개 사이에 V인이 요 두 개 저항의 비율만큼 출력이 돼서 요 아웃풋으로 빠져나오는 거다. 그 관계대로 해서 봤을 때 지금 여기 저항이 다 하나씩 걸려 있잖아요. 둘, 넷, 여섯, 여덟 개의 저항이 걸려 있는데 그 저항이 요만큼의 크기를 가진다라고 표시가 돼 있죠. 디렉션 0, 0도 방향으로 풍속계가 바라다보는 그 방향일 때는 33kΩ짜리 저항이 달려있다. 22.5도일 때는 6.57kΩ짜리 저항이 달려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아, 그렇다면 각 방향별로 아날로그 값을 측정을 하면 그 아날로그 값이 달라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 매뉴얼에 나와 있는 뒤쪽에 전압이 있죠. 전압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출력이 되는데 이게 5V 기준이라는 겁니다. 아두이노 우노 기준으로 돼 있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0도일 때를 예를 들자면 지금 33K짜리가 들어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입력 전압이 5V고 곱하기 지금 10kΩ짜리 저항을 걸으라라고 돼 있거든요. 어디 그게 나와 있냐면 여기 있죠. 10kΩ짜리를 썼을 때 이 표대로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10kΩ짜리를 걸어놨고 33 더하기 10분의 뒤에 거니까 V인의 뒤에 거니까 33만큼 분리가 돼서 나올 건데 요거를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33 나누기 43을 5V를 요만큼 분해를 하면 그죠? 3.84V라는 게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번에는 22.5, 6.57kΩ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10 더하기 6.57 분의 6.57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57 나누기 16.57을 5V를 요만큼 분해하면 1.98V가 나온다. 아, 그러니까 입력 볼트가 5V 기준일 때 계산이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사물인터넷 보드는 3.3V 입력이 되고 아날로그 포트도 3.3V로 3.3V까지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5V가 아니라 3.3V 기준으로 된 이런 매핑 테이블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일단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재밌겠죠? 요셉님 반갑습니다. 태호킴님도 환영합니다. 경민님도 반갑습니다. 자작나무님 반갑습니다. SYH님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요 원리에 대해서 조금 이제 눈치껏 아시겠나요? 요 그림이 좀 어렵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잘 보시면 테두리가 이게 우리 병렬로 연결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병렬로 연결된 거를 이렇게 우사 모양으로 펼쳐 놓은 건데 따지고 보면 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하나 케이스가 요렇게 된 모양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우사 모양으로 이렇게 펼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 방위별로 테두리가 쭉 연결이 된 게 1번 핀으로 지금 빠졌죠. 그리고 각 요소에 보시면 스위치 하나, 저항 하나 가운데로 모이는데 가운데가 공통적으로 4번으로 빠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전부 다 똑같은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여기서 이제 가져야 될 생각은 풍향계가 어떤 특정한 방향을 가리키면 저항이 하나 초이스가 되는 거고 그 저항이 뱉어내는 어떤 전압값을 가지고 그 방향을 추론해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보죠. 엑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YH님도 이병으로 진급하셨다네요. 축하드립니다. 최광용님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엑셀 좀 켜고. 엑셀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는 것을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해보죠. 일단 0도
0도 22.5, 22.5도씩 쭉 올라가네요. 그럼 여기가 이제 0이 되는 거고, 요거는 위에 거 더하기 22.5라고 해두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쭉 당기면 되죠. 자, 엑셀은 이렇게 쓰라고 있는 거니까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33.7도까지 있네요. 360도는 0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요만큼 있고, 이제 저항값은 각자 다 다르죠. 근데 단위가 킬로옴이 아닌 것도 있으니까, 킬로라는 거는 뒤에 1000이 생략이 된 거니까, 33K라는 거는 저항값이 33,000 옴이라는 거랑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33,000 옴이고, 그 다음 요거는 1000이 곱해지니까 6572 되는 거죠. 6570. 아, 상당히 귀찮네요. 8200. 그 다음 981. 33,000에 비하면 얘는 턱없이 작은 저항을 가지죠. 자, 그 다음 1kΩ. 이게 1000이죠. 1000. 688. 2.2K. 2200. 135가 이거는 1410. 3900. 3140. 16,000. 14,120. 14,120. 오, 120K짜리도 있네. 270도는. 120K면 12만이죠. 12만. 1십, 100, 1000만, 10만.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 42,120. 64,900. 891이라고요? 아, 그렇네요. 잘못 썼네요. 감사합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마지막 한 놈. 21,880. 자, 그럼 이 결과로 요거를 일단 먼저 5V 기준으로 했을 때를 한번 추론을 해보죠. 공식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고정 저항 걸어놓은 곳은 10kΩ 짜리니까 요거를 계산을 하자면 일단 5V 곱하기 저항 두 개의 비율분의 뒤에 거니까 자, 앞에 요값 나누기 요값 더하기 만이죠. 10K니까. 그죠? 자동 완성까지 해주네. 자, 뭐 하다 말았냐. 쫙 당기면 그죠? 요 결과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3.84. 그 다음 1.98. 그 다음 2.25. 그 다음 0.4. 1. 똑같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데, 레퍼런스로 들어가는 전압이 3.3V인 차이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 10만이 되는 게 아니라, 요게 아니라, 요 5V가 3.3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요런 결과. 요 테이블을 참조를 해가지고, ESP 홈 쪽에서 이제 조건을 걸면 되는데, 얘가 지금 보면 뭐 들쭉날쭉 하잖아요. 크다 작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정렬을 한 다음에 두 값 사이의 절반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아니면 저기 이렇게 구분하면 딱 좋을 것 같다, 그죠? 싹 해가지고 정렬을 때려줍니다. 보자, 정렬 어떻게 하죠? 여기서 오랜만에 하니까 좀 생소하네요. 자, 정렬.
범위 정렬 바로 있죠. 범위 정렬.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할 거냐? C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A에서 Z면 그 오름차순 점점 커지는 거고 뭐 어떤 방향이든 상관없죠. 하여간 정렬하라. 딱 때려주면 맞다. 이게 서식이 들어갔구나. 딱 카피를 해가지고 값만 이렇게 딱 붙여 넣습니다. 여기 이제 막 서식이 들어가면 정렬 잘 안 되거든요. 자, 여기 FG열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라. 됐죠? 와, 그럼 이게 구분이 될까요? 0.026하고 0.3하고 이게 구분이 될까요? 좀 의문스럽긴 하네요. 하여간 지금 있는 이 값이 ESP 홈 쪽에서 전압을 찍으면 이 값이 아마 출력이 될 건데요. 일단 표는 확보했으니까 이제 ESP 홈 켜가지고 그 람다식으로 딱딱딱딱 구분을 지어주면 되겠죠. (112.5도) 제가 또 뭐 잘못 썼나요? 잠깐, 자, 다시. 112.5도가 688인데. 맞네요. 왜 68이라 적어놨지? 누가 이래놨죠? 자, 알아서 바뀌죠. 누가 그래놨죠? 고양이가 그래놨나 봅니다. 자, 일단 요값 확보해놨고, 자, 이제 홈 어시스턴트 드디어 켜겠습니다. 그 다음 얘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연결하는 것은 제가 이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여기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 자, 여기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가 연결이 어떻게 돼 있냐? 요거거든요. 요건데 얘네 두 개가 같은 핀에 꽂힙니다. 얘가 상당히 독특하게 돼 있는데요. 옛날에 전화기에 쓰던 핀 아시죠? RJ 머시기 하는 핀이 있는데요. 4핀인데요. 하나, 둘, 셋, 4개고 1, 2, 3, 4, 4개의 핀이 있는데 끝쪽에 두 개가 풍향계가 씁니다. 요거 두 개 풍향계가 쓰고 요거 가운데 두 개는 풍속계가 씁니다. 같은 하나의 커넥터를 이용해 가지고 끝에 두 개는 풍속향계가 쓰고 가운데 두 개는 풍속계가 쓰더라. 그래서 얘네 여기서 나오는 각각의 선을 한쪽에다가 꽂아주면 끝에 두 개가 이렇게 풍향계가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꽂은 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번은 그냥 그대로 가가지고 사물 인터넷 보드의 그라운드 쪽으로 가버리면 되고 4에서 나오는 거에다가 10kΩ짜리 이렇게 저항을 걸어주시고 요게 3.3V로 간 다음에 요 사이 있죠? 요 사이에 선을 하나 더 빼가지고 아날로그 0번에다 꽂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내부에 저항이 하나 있을 거고 외부에 저항이 하나 있을 거고 두 개 사이에서 아날로그 0번의 요 값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딱 연결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은 아두이노 우노가 여기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넘어지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그대로 바깥게 해야지. 쉽지 않네. 그냥 요 컨트롤 박스를 떼어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마로도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아두이노 우노가 지금 들어있죠? 이제 얘가 하던 일을
일단 하나하나씩 다 옮겨날까? 5V에서 3.3V로 바꾸는 것만 하면 되니까, 자 3.3V 뿅 꽂아주고, 그라운드는 그라운드에 뿅 꽂아주고, 아날로그 0번 꽂아주고, 그 다음 요 노랭이 핀이 3번. 일단 대충 꽂아 놓겠습니다. 지금은 이 아날로그 값만 찍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전원을 딱 이렇게 잡아 넣어서 전원만 공급해 주면 되니까 딱 이렇게 예쁘게 꽂아 주시고, 이 뭐냐 이거 왜 안 들어가냐. 오케이. 자, 커넥터 타입으로 돼서 아주 좋습니다. 딱 꽂아 주시면 되고, 자 이제 됐습니다. 자 딱 세워두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요 꽂을 일 없으니까 자 홈 어시스턴트로 가서 전압이 잘 찍히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아날로그 0번 핀에 전압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죠. 자 ESP 홈, 일단 작업 위치는 구성하기, 애드온, ESP 홈, 웹 UI 열기. 여기서 지금 노칸다 3 디바이스가 활성화될 거예요. 자, 온라인 됐죠. 여기다가 여기 있는 메뉴 중에 ADC라고 된 거, ESP 인터널 ADC 사용하면 되죠. 어차피 한 개밖에 없습니다. 아날로그 0번 싹 가지고 와서 에딧. 자, 어제 했던 것들, 요 쓸모없는 것들 싹 지워주시고, 어제 엄청 길게 했었네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코드가 기본 상태다 라고 했죠. 적절한 지점에 아날로그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이 코드를 집어넣으시고, 업데이트 인터벌은 1초로 잡겠습니다. 1초에 한 번마다 업로드 하도록 하고, 요거는 윈드베인 로우 데이터라고 하죠. 로우 데이터. 그리고 여기 조금 더 잘 읽어보시면 ESP8266에는 지금 0에서 1V 수준으로 아날로그가 값이 들어온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3.3을 곱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추가해주면 금상첨화겠죠. 됐습니다. 하라는 대로 이렇게 딱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인스톨 와이어리슬리 눌러서 코드를 이제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럼 제가 이거를 예상되는 결과는 빙글빙글 돌리면 서로 다른 전압값이 저 화면에 찍혀야 되는데 될지 말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찍히는 전압이 제가 가지고 있는 표하고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되겠죠. 푸른 달님 반갑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지금 윈드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 입각해 가지고 코드 들어갔고, 접속해라.
켜지는 동안 홈 어시스턴트 화면을 하나 더 켜겠습니다. 자, 이제 접속이 됐죠? 어디 있지? 아, 여기 좀 너무 어제 했던 게 너저분해서 좀 지우고 들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1.5V라고 나오는 거 보인다, 그죠? 그럼 1.5V와 가장 근접한 게 누군가? 요 놈인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180도라는 일단 얘기가 되겠죠? 그럼 조금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1.5V. 전압이 바뀌었죠? 1.5에서 0.32라는 값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0.32는 요놈 아니면 요놈일 텐데 요거보다는 크면서 요거 사이니까 여기가 돼. 45도가 되겠네요. 맞나? 근데 180에서 바로 45도로 가버릴 수가 있나요? 너무 순간적으로 많이 돌렸나? 자, 잠시만요. 여기가 2.6. 2.6하고 2.73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2.6하고 2.73. 2.6, 2.73. 뭐 대략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듬성듬성 떨어져 있는 것도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저 조건식을 걸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 가장 합리적이게 본다면 지금 이렇게 쭉 있을 때 예를 들어 지금 각 방위 값이 이렇게 있잖아요. 0도, 45도, 뭐 90도, 120도 이렇게 있을 텐데 얘네들 대표하는 값들이 지금 다 있단 말이죠. 그럼 요 절반을 자르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각 구간마다 절반을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일 때는 90도로 치겠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5도로 치겠다. if 조건 걸어가지고 요 값보다는 크고 요 값보다는 작다. 요렇게 이제 조건을 걸어서 그 값일 때는 45도를 람다식으로 리턴 해버리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요. 일단 요 값을 좀 반올림 같은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잠시만요. 저도 엑셀을 활용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소수점의 개수를 좀 이렇게 한 2개 정도로 줄여가지고 텍스트 아마 여기서 뭐 하는 게 맞겠죠? 숫자인데 됐네. 아닌가? 112 됐네요. 소수점이 지금 잘려 나갔죠? 그럼 요 값들을 이제 기준점으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0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빙글 이렇게 요거 뒤에는 요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사이 관계를 봐야 되겠죠. 일단 얘네 두 개는 너무 머니까 얘부터 보겠습니다. 요 놈의 하한값은 중간값을 취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눠버리면 되죠. 요거 더하기 요거 나누기 2. 그럼 가운데 값이 계산이 되잖아요. 대략 2.4 정도의 값이 나오네요. 그럼 얘도 이렇게 됐죠? 됐죠? 그러면 요 중간 값들 이게 이제 하한 값 요 놈의 하한 값이 되는 거고 상한 값은 요거 둘 사이의 가운데 값이면 되죠? 요거 더하기 요거의 절반.
맞나요? 우드 CNC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얘 값은 대표값이 0.24부터 0.28 사이에 뭔가 값이 있다면 그 놈은 67.5도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좀 특별하죠. 얘는 요 값하고 요 값을 기준으로 해야 되죠.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말이 이상하구나. 0도하고 360도를 봐야 되죠. 얘는 이게 아니라 얘는 112.5도니까 112.5도보다 바로 한 단계 낮은 놈을 찾아야 되겠죠. 요 놈은 요 놈하고 잠시만, 그러면 얘기가 이상한데. 얘는 그냥 언더네요. 죄송합니다. 얘는 언더고 그냥 얘는 오바죠. 그렇네요. 얘는 0.21보다 작으면 그냥 11.5도가 되는 거고, 얘는 3.05보다 크면 270도가 되는 거죠.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럼 얘는 0.21보다 작다. 그죠? 얘도 요 구간은 잡아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0.24를 기준으로 해서 0.24 기준으로 요거보다 작으면 112.5도가 되는 거고, 0.24하고 0.28 사이면 67.5도가 되고, 요렇게 되는 거죠. 얘는 대표값이 똑같이 2.76이 되는 거겠네요. 이러면 이제 조건 걸 값도 다 확보했죠. 반짝반짝한 걸 보니 우드 CNC님이 하사로 진급하셨다네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와주세요. 자, 됐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람다씩 걸면 되죠. 여기다가 센서 값을 받아온 다음에, 센서 값을 받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필터에다가 람다식을 걸 건데요. 필터에 람다식을 건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어떤 임의의 값을 get 했잖아요. 그 값을 람다식에서 조건을 걸어가지고 내가 변조한 값을 리턴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죠. 자, 그래서 센서 코어 쪽으로 가셔가지고 필터에 달라붙어 있는 저 람다식을 구조를 빼옵니다. 여기 보시면 있거든요. 여기 있죠? 람다 랄랄랄라 해서 나오죠? 이거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자, 같은 수준으로 딱 때려놓고, 자, 이렇게 이제 딱 개행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쓸 때는 반드시 리턴이 있어야 됩니다. 자, if. 그리고 날라오는 센서 값은 x라는 값으로 대체가 되죠. x가 0.24보다 작을 때, 0.24보다 작으면 리턴 112.5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else if x가 그럼 0.24보다 작은 거는 제일 첫 번째에 걸렸을 거니까 두 번째 조건은 0.24보다 클 때 걸리는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서 다음 구간인 0.28보다 작을 때 그러면 리턴 세미콜론도 빠뜨리면 안되죠. 64.7 67.5 요게 이제 개수만큼 있으면 되겠죠. 총 보자.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16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셀라놓고 또 까먹었네요. 자,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16개.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16개. 됐다. 자, 다음 구간이 0.28, 0.35죠. 얘만 쭉 쓰면 되겠죠. 요만 0.35. 0.35. 그 다음 0.5.
0.69. 아, 잘 안 될 것 같은데. 0.86. 0.86. 1.12. 1.4빵. 여기서부터는 다 1로 해주죠. 1.4빵. 1.71. 1.98. 2.15. 2.4. 2.6, 2.76. 2.6, 2.76. 2.95. 마지막 얘는 2.76이 아니라 얘도 그러면 잠시만 얘는 2.95보다 커야 되겠네요. 그렇네. 자, 그럼 얘는 else일 때면 되겠죠. else.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 그럼 이제 각 방위가 이제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노가다네. 자, 그 다음 90도. 90. 요래. 135. 요래. 상당히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이네요. 요것만 격파하고 나면 풍속개하고 우량개는 그냥 누워서 떡먹기입니다. 너무 쉬워가지고. 자, 1.71에 45. 맞고. 자, 마지막 270도. 다 됐죠? 필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럼 이 코드를 이제 원만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석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스토리를 이제 알아야 되죠. 아날로그 0번에 ESP8266의 전압을 잴 건데 일단 3.3V를 곱해라고 그겁니다. 3.3V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요 다음 람다부터는 X가 여기 곱해놓은 그 값이 이제 여기 람다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 값이 몇 볼트냐에 따라서 각도값을 리턴을 해주겠다. 원래는 전압값이 들어왔는데 그 놈이 여기서 이제 계산된 리턴되는 이 값으로 교체가 돼가지고 센서값 출력되는 부분에 떡하니 출력이 되는 거겠죠. 해보겠습니다. 간만에 즐거운 엑셀 놀이를 한번 해봤네요. 자, 됐습니다. 단위가 볼테이지로 나오네요. 아무튼 한번 돌려보죠. 이렇게 돌리면 각도가 이렇게 바뀌죠. (45) 90 135 다 괜찮은데 이상한 포인트 하나를 제가 방금 발견했습니다. 잠깐만요. 270
292, 315 다음에 292가 나오는 신기한 현상이 있네요. 315하고 292만 좀 합의를 좀 보면 되겠네요. 315와 292. 요놈 두 놈. 요놈 두 놈. 다 괜찮았는데. 뭐지? 계산 잘못했나? 292.5. 자, 292. 다시 한번 볼게요. 4212빵. 649빵빵. 아, 8을 일단 적어놨긴 했네. 649빵빵. 뭐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다시 업데이트를 해줘보죠. 보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건 정렬이 뭐가 이상하다 했더니, 자, 정렬을 다시 해야 되죠. 자, G. 뭐, 내나, 거기서 거기죠. 2.76. 2.9.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잠시만요. 요놈 두 놈이 지금 뒤바뀌어서 출력이 되고 있거든요. 요놈 두 놈이. 보자. 2.76보다 작으면 22구이다. 2.76보다 작으면 요거다. 아씨, 왜 그렇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네. 미묘하네요. 중요한 것은 315라는 값, 저는 292가 맞는데 315보다 조금 더 지나도 292라는 값이 나오네요. 왜 이러지? 그럼 요 값보다 좀 넘었을 때 295보다 크다. else다. 일단 하라는 대로 조건은 정확하게 걸었으니 뭐랄까, 얘네들이 지금 소수점이 아마 잘려가지고 얘가 좀 러프하게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요. 소수점을 조금 더 한번 살려보죠. 소수점을 조금 더. 그러면 지금 요값 기준이니까 어떡하지? 맞춤 숫자 형식. 여기 있네요. 소수점을 이게 아니구나. 범준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소수점을 한 2자리 정도만 더 확보하면 조금 더 정밀함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샵.땡땡 0 0 이렇게 하면 되려나? 아, 됐죠? 그러면 요 값을 기준으로 2850 2850보다 작고 그죠? 그럼 요 값보다 작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요거 하나씩 빼오면 되겠네요. 아, 거의 다 한 줄 알았는데. 자, 딱 가지고 와서 잡아 넣으면 되는 겁니다. 막 반올림 되면, 애매한 위치에서 반올림이 되면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요 숫자를 이번에는 소수점 4자리까지 확장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잘 되는 거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이제 결과는 요걸로 가지고 가도록 하죠. 다음은 이제 풍속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래 딱 해두고 단위도 붙일 수가 있거든요. 단위 붙이는 방법이 보자. 단위 붙이는 방법이 여기 있죠? Unit of Measurement 얘를 가지고 와서 각도니까 뭐 저 디그리가 나오면 되겠죠? 각도 방이니까 필터 말고 여기다가 여기 동그라미, 이게 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동그라미 하나 붙여두겠습니다. 땡그라미. 자, 그러면 이제 노칸다의 웨더 스테이션 시리즈에서 쓰던 이 미솔 요 세트에 풍향계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결과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윈드베인 로우 데이터 해가지고 한번 돌려보죠. 각도 이렇게 바뀌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값이 바뀌는 겁니다. 조금 뭔가 오류가 있어 보이는 것은 기분 탓입니다. 아날로그 값이 뭔가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 315도 이상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나오거든요. 저 뭐 315도나 뭐 290도나 뭐 요 정도 차이 나는 건데 뭐 그 정도는 이제 일단 눈 감아 주는 걸로 하고, 이제 다음 어네모미터 들어가겠습니다. 얘는 원리를 보시면 이렇게 저 숟가락 같은 게 여기 3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딱 됐을 때 바람이 이렇게 탁 치고 들어오면 얘가 이제 빙글빙글 돌 때 요 빙글빙글 도는 회전축 상에 제가 봤을 때 자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놈이 가진 회전하는 통이 요만큼 가질 거고, 아래쪽에 몸통이 또 이만큼 있죠. 얘는 고정이고 얘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자석 아래에 고정된 부분에 홀 센서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석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 때마다 홀 센서하고 마주치게 되고, 아니면 여기 홀 센서가 아니라 마그네틱 스위치가 있을 수도 있죠. 제 생각에는 마그네틱 스위치인 것 같네요. 홀 센서는 플러스 전원이 필요한데 여기 플러스 전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얘가 빙글빙글 돌게 되면 자석에 의해서 스위치가 개방이 됐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거를 아두이노 쪽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런 사각 펄스가 나오겠죠. 이렇게 열림 닫힘 열림 닫힘 열림 닫힘 열림 닫힘. 그러면 요 사각 펄스 개수를 세면 됩니다. 단위 시간 안에. 예를 들어 1초라는 시간 안에 측정을 했으면 초당 펄스가 몇 개냐 이렇게 되겠죠. 요 값을 기준으로 미터 퍼 세크로 환산을 하면 되는데요. 요까지 정보를 보고 이제 어네모미터 쪽으로 가보시면 뭐 스위치가 달려있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윈드 스피드가 2.4 한 번, 그러니까 스위치가 클로즈 초당 한 번 이렇게 딸까닥 했으면 2.4km 킬로미터 퍼 아워, 시간당 몇 킬로미터냐, 2.4km per hour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속 단위는 미터 퍼 세크잖아요. 그래서 좀 단위는 환산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원 펄스당 2.4km per hour를 의미를 하는 거니까 일단 펄스 개수를 세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 풍속계가 빙글빙글빙글 돌 때 펄스가 튈 건데 그 펄스가 초당 몇 번 측정이 되었는지를 먼저 여기서 ESP 홈 쪽에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 풍속계는 극성이 없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요런 말씀드렸죠. 커넥터 4개가 있는데 요 끝에 2개는 풍향계가 쓰는 거고 가운데 2개는 풍속계가 쓰는 건데, 내부에 이런 그냥 스위치가 달려 있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하든 이렇게 연결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한쪽을 그라운드에 연결할 거고 한쪽을 지금 ESP8266에 제가 디지털 3번 핀에 연결해 놨는데, 원래는 이 사이에 스위치를 보드에 연결하려면 풀업 저항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 풀업 저항 연결 안 해줬잖아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일단 하면서 해봅시다. 저도 지금 감이 잘 안 잡히니까. 아무튼 2개의 선이 있는데 하나는 그라운드, 하나는 디지털 3에 연결해 놓은 상황이고 내부에는 마그네틱 스위치가 들어있는 상황이다. 그럼 완벽하게 RPM 측정하는 원리하고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예제 중에 펄스 카운터라는 게 있을 거거든요. 여기 있죠. 펄스 카운터 가지고 옵니다. 근데 얘가 잠시만요. 연결해 놓은 타입 이런 거는 상관없는 건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건가 모르겠네요. 지금 풀업 저항이 안 달려 있거든요. 라이징 엣지냐 폴링 엣지냐 뭐 사실 구분이 필요 없죠.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냅다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윈드 스피드라는 이름을 붙여놓죠. 윈드 스피드. 디지털 3번 핀은 GPIO 5번이라고 했죠. 그래서 5라고 써두면 됩니다. 센서가 여기 있네요. 여기 붙어야 되죠. 됐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아니면 펄스 강 업데이트 인터벌 얘도 해줘야 되네요. 디폴트는 60초라고 돼 있으니까 굉장히 깝깝하게 측정이 되겠죠. 업데이트 인터벌을 1초로 잡겠습니다.
아, 그렇죠. 얘가 지금 펄스가 측정이 되어야 되는데 측정이 안 되는 이유가 풀업 저항이 지금 안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잠시만요. 이거를 어떻게 정의를 할 방법이 없나? 바이너리 센서는 그게 다 마련이 돼 있거든요. 바이너리 센서 컴포넌트, GPIO 컴포넌트 가보시면 풀업으로 해놨을 때는 이렇게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요거가 저기 붙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갖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핀 자리에다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되나? 뭐 별 말이 없긴 없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설명이 빈약하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없죠. 아마 뭐 이렇게 쓰는 사례가 없었나 봅니다. 자, 일단 에러는 안 나죠. 인풋 풀업. 아두이노에서 할 때 내부 ESP 보드 내부의 저항을 쓸 때 인풋 풀업이라고 써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별 에러 안 나네요. 자, 상상력으로 한번 해봤는데 뭔가 되는 분위기. 안 될 때는 때려 맞추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자, 대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되죠. 자, 지금 보시면 분당 몇 펄스인가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초에 펄스가 한 번 감지가 됐다면 얘가 내부적으로 제가 1초에 한 번마다 센서 값을 리포트 하라고 해놨으니까 자동으로 60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위를 분당 펄스로 환산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센서 값을 받은 쪽에서는 이미 요거는 그러니까 분당 펄스 수로 값이 변화가 생긴 거니까 일단 60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필터를 걸어줘서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센서 코어에 그냥 간단하게 한 방에 필터의 람다식으로 가겠습니다. 요거 이제 느낌 아시죠? 필터에 위쪽에 이미 했으니까 요 람다식 가지고 와가지고 자, 내가 원하는 형태로 여기다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자, return 넘어오는 값은 x 그러니까 x를 리턴하겠다면 그냥 순수한 값을 리턴하겠다는 의미인데 이미 60이 곱해져 있는 상태니까 60을 나눠야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면 이게 초당 몇 펄스가 계산이 되었는가가 이제 나올 거고, 그리고 아까 매뉴얼에 보면 펄스 하나당 2.4km/h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일단 2.4를 곱해줘야 되겠죠. 곱하기 2.4인데 이게 단위가 km/h니까 km/h를 m/s로 환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보자. 요런 거 좀 헷갈리던데. 자, 킬로미터하고 미터의 관계는 1000만큼 차이가 나죠. 여기 1000이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미 1000이 곱해져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그리고 아워는 세컨드보다 60 큰 게 미니트고 미니트보다 60 큰 게 아워니까 3600이 곱해져 있는 거죠. 요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킬로미터 퍼 아워라는 것은 1000 곱하기 m 나누기 3600s니까 요만큼만 밖으로 우리 그 항 분리하면 되잖아요. 그죠? 맞나요? 요렇게 하는 거. 자, 요렇게 빼고 얘는 얘대로 빼고 하고 요놈 두 개가 요렇게 곱해져 있는 거랑 같죠? 그러니까 1000 나누기 3600만큼이 더 저기다가 곱해지면 되는 거죠. 반대인가? 짱구가 잘 안 돌아가네요.
일단 상식적으로 봤을 때 킬로미터 퍼 아워하고 미터 퍼 세크가 있을 때 킬로미터보다는 미터 퍼 세크가 값이 더 큰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전이 되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3600 나누기 1000 값이 더 커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600이 더 곱해져야 되겠네. 곱하기 3.6 맞나요? 네,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제가 과거에 아두이노용으로 만들어 놨던 코드를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머리가 좀 어지러워가지고 짱구가 잘 안 돌아가네요. 큰일 났습니다. 보자. 풍속계 코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자, 봅시다. 여기도 input 풀업이라고 해놨다, 그죠? 여기 input 풀업이 아까 제가 집어넣었던 그 코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interrupt 뭐 활성화 시켜놓고, 자, 그죠? 1000 나누기 3600 곱해놨네요. 그렇죠. 그렇네. 자, 제대로 계산하고 있었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1000이 곱해지고 3600 여기 요만큼이 여기 이렇게 곱해지면 되죠. 물론 이거를 미리 계산해 가지고 해도 되지만 상수들을 다 풀어 가지고 미리 계산해 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요렇게 해 놓으면 더 직관적이니까 요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요 이제 작동 한번 돌려볼까요? 오씨, 값이 나오지가 않네요. 자, 다시. 뭐 잘못했나? 람다. 자, 잠깐만요. x 나누기. 값이 소수점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0이라고 나오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accuracy 소수점을 살리려면 요건가?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까지 출력을 해라 라고 하면 뭐가 나와도 나오겠죠. 뭐를 해야 소수점이 튀어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위도 하나 다뤄줘야 되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 보자, 이거는 오토메이션이고, 잠시만요. 요런 데 들어가 보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선가 봤는데요. 어디는지 잘 모르겠네요. 소수점 이하 몇째 자리까지 출력하겠다 하는 그 옵션이 있거든요. 일단 그러면 그건 나중에 찾고 여기다가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까지 100을 곱해가지고 그냥 올려버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두고 찾으면 바꾸는 걸로. accuracy 데시말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놔 보겠습니다. 이 뭔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2로 한번 해놔 보는 거죠. 반영돼야 될 결과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찍히는 걸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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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이 보드는 진짜 와이파이 접속이 빨리 안 돼가지고 너무 답답하네요. 아닌데? 잠시만요. 왜, 맞다. 얘는 그냥 소수점이 나오고 있었네요. 아, 제가 잘못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럼 여기서 튀어나오는 값이, 튀어나오는 값이, 그래. 2.4 곱하고, 일단 대략 한번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2라는 값이 나왔다. 초당 펄스가 2개가 나왔다면 이렇게 되고, 그죠? 요런 값이 뭔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얘를 한번 곱해보죠. 얘도 아두이노와 똑같은 지금 처지인 건지, 방금 보신 게 아두이노에서는 묵시적 형변환이거든요.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설마 여기서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줄은 몰랐네요. 일단은 저 람다식은 C++ 코드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문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네. 이 값이 왜 갑자기 안 나오죠? 자, 그럼 이 람다식을 일단 한번 풀어놔 볼게요. 람다식을 일단 빼놓기. 그러면 분당 펄스 수가 아까 전에 분명히 나왔었거든요. 좋아. 꿈꾸는 대로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상수를 다 해가지고 그냥 곱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리턴. 이 맞는데?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죠. 그죠? 이렇게 윈드 스피드가 분당 펄스 수로 이렇게 계산되는 거는 여기 나오고, 그러면 요거 상수 부분을 미리 계산을 때리겠습니다. 보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 x 곱하기 2.4인 거고, 그죠? 그 다음 1000이 곱해진 거고, 나누기 60하고 3600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죠. 나누기는 나누기대로, 곱하기는 곱하기대로 싹 몰아서 저 뒷부분만 계산 때리면 되죠. 60 곱하기 요만큼을 요걸로 나누면 0.111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0.111. 좋아요. 여기다가
곱하는 거는 여기 있거든요. 요거 0.1111 6개까지 곱해 주겠습니다. 맞죠? 요거는 나누고 곱하고니까 요로 요거 두 개 요로 가고 요 놈 두 개 요하고 곱해지는 거고 드디어 윈드 스피드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선풍기 가지고 한번 바람을 불어보도록 하죠. 윈드 스피드 25, 더 빠르게 해보죠. 더 높죠? 더 세게. 약하게.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자, 윈드 스피드 계산도 끝났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거를 카드로 좀 예쁘게 표현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요. 얘들 지우고 카드로 좀 멋있게 이렇게 출력할 수가 없을까? 게이지. 자, 그냥 그래프 가지고 좀 멋있는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일단 얘만 가지고 한번 해보죠. 얘는 그죠? 왜 여기 없죠? IR 센서. 여기 있죠. 윈드베인 아이콘은 이거 딱 좋네요. 요거 좋네. 딱 딱 이게 아주 대표적인 그림이네요. 자, 됐고 그 다음 윈드 스피드는 요거 딱 하면 되겠죠. 터빈. 됐습니다. 자, 윈드 베인, 윈드 스피드 다 확보가 됐죠. 돌리면 풍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해야 되는 거는 우량계인데요. 우량계는 간단하지만 원리가 조금 아주 신기한데요. 토탈리 나띵님 반갑습니다. 일단 우량계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만큼 한 실물 크기로 요 정도가 돼요. 요런 사각통에 요 중간에 구멍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경사가 져 있습니다. 이가 빗물이 이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요 구멍 쪽으로 이렇게 배수구처럼 이렇게 딸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요 구멍이 작으니까 이제 한 방울씩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지게 될 건데 요 내부에 아주 신기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뜯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세한 구조를 보시려면 338편을 보시면 됩니다. 노칸다이 아두이노 338편. 요렇게 생긴 시소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스테이트가 시소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요렇게 시소가 될 수도 있고 요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게 축이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요 부분이 버킷입니다. 요 부분이 단순한 시소가 아니라 약간 숟가락 두 개가 이렇게 시소 끝에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멍이 여기 있어요. 얘는 구멍이 여기 있고, 그러니까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 물이 고이게 되겠죠. 무거워지면 얘 버킷이 이쪽으로 팍 쏠리면서 여기 있는 물을 밖으로 버립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바뀌겠죠. 팍 돌아갔으니까. 그 다음 여기서 이번에는 물이 떨어지고 이쪽에 물이 고이는 겁니다. 모이다가 이제 그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이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물이 탁 배출이 되면서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와 이 상태가 똑딱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되는데, 이 버킷의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갈 때 X만큼 그 물방울이 쏟아진 거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X만큼 쏟아지는 건데요. 똑같이 내부에 마그네틱 스위치가 들어있어 가지고 똑딱 할 때마다 펄스가 하나씩 발생합니다. 그럼 우리가 단위 시간의 어떤 펄스를 측정을 해 가지고 요 버킷의 용량만큼을 곱해주면 그게 우량이 되는 거죠. 우량. 여기서 우는 비우자죠. 비가 얼마만큼 왔는지. 이거를 단위 시간에 얼마만큼 비가 왔는지를 측정하면 시간당 몇 미리, 뉴스에서 하는 기상캐스터가 그러잖아요. 시간당 몇 미리가 비가 올 겁니다 하는 그런 물리량이 나오는 거고, 계속 누적해 나간다면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 총량이 얼마가 되겠는가, 그런 거 계산이 되는 거고요. 어떤 물리량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당 몇 미리가 왔는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워에 몇 밀리미터인지 요 물리량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원리는 아주 심플하죠. 그리고 나서 요 이제 기술 문서를 다시 보는 거예요. 레인 게이지 살펴보시면 버킷 타입 티핑 버킷이라고 돼 있죠. 티핑 버킷이 이거 시소 이게 버킷이 딱딱딱딱 거리는 건데요. 버킷 하나당 0.2794mm, 그러니까 물에 추구기로 치자면 우리가 이게 물량이 시간당 몇 미리 왔습니다 할 때 어떤 정해진 어떤 원통에 시간당 물이 몇 미리 올라왔는지를 평가를 하잖아요. 그 밀리미터가 0.2794mm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시간당 몇 밀인지를 계산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물리량이 계산이 되겠죠?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여간 버킷이 한 번 딸깍딸깍 거릴 때마다 0.2794가 되는 거니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레인폴 센서는 ESP8266에 디지털 4번 핀에다 연결해 놨습니다. 그럼 위에 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가면 되겠죠. 센서인데 얘도 펄스 카운터가 되는 거죠. 펄스 카운터가 되는 거고, 핀은 디지털 4번 핀은 GPIO 번호도 4번이에요 4라고 써주시고, 여기는 레인 폴 센서, 업데이트 인터벌은 1초, 단위는 아워, 밀리미터 퍼 아워로 갈 건데요. 이제 이것도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펄스당 0.2794이다. 그리고 지금 측정하는 게 초당 몇 펄스인가. 그러면 지금 나오는 물리량은 초당 2794mm가 되는 거죠. 그럼 요때 지금 맞다, 60을 미리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구나. 분당으로, 디폴트는 분당으로 돼 있으니까 요거를 초당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
눈에는 안 보이지만 60이 지금 곱해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60을 나눠줘야 되는 상태죠. 그럼 임의의 값 x가 들어오면 일단 60을 나눠줘야 될 거고, 초당 몇 펄스인가로 계산해줘야 될 거고, 여기다가 요게 곱해지게 되면 초당 몇 밀리미터인가가 계산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밀리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죠. 그럼 요 세컨드를 이제 아워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세컨드보다는 아워가 3600만큼 나눠주면 되니까 나누기 3600을 하면 되는데요. 그럼 숫자가 너무 작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초당 몇 밀인지로 가겠습니다. 아워로 해서 3600으로 나눠버리면 0.000 몇몇몇 이렇게 너무 작은 값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값으로 잡도록 하죠. 그렇다면 미리 계산을 때려서 곱해주면 되겠죠. 0.2794 나누기 60 한 만큼, 요만큼이 지금 거에 곱해지면 되겠죠. 아니다 잠깐만요. 그래 3600이 더 곱해지는 건가? 저 너무 어지럽네. 시간당 그죠? 초당 10mm가 왔다면, 그 패턴대로 1시간이 쭉 누적이 됐다면 시간당으로 치자면 더 많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3600이 곱해지는 게 맞겠네요. 그쵸? 그럼 이게 아워가 되려면 여기다가 3600이 곱해지면 되죠. 오히려 더 커지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3600 곱하기 2794 0.2794 나누기 60 16.764만큼이 곱해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x 곱하기 16.764 한 게 시간당 몇 밀인가가 되겠죠. 곱하면 됩니다. 됐죠? 아주 좋습니다. 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해서 온습도 센서만 달면 기상 간직소 세트 완성이니까 온습도 센서를 잠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안 가지고 왔네요. 자, enable. 자, 레인풀 센서 0.00이라고 나오는데요. 맞다. 요것도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물을 보면 이제 딱딱 딸깍딸깍 소리가 날 건데요. 거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못하면 홍수 나거든요. 왜 이렇게 기울어졌냐? 제가 시연을 한번 해보죠. 여기 레인풀 센서 준비가 됐습니다. 제가 가서 다라이 하나 가지고 올게요. 홍수 나면 안 되니까. 걸려서 구부러질 뻔했네요. 자, 물이 여기 밑으로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딱 받쳐주시고 부어줍니다. 값이 엄청 크네요. 1000ml? 1000ml?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거겠죠?
우리 보편적으로 시간당 몇 미리 옵니다라고 하는 거 봤을 때, 뭐, 많아야 폭우가 와야 뭐, 100mm 그렇잖아요? 이건 좀 뭔가 좀 아닌 것 같네요. 저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해보죠. 계산이 잘못된 것 같네요. 자, 다시. 참. x 나누기 60 한 거에다가 그냥 이렇게만 계산하고 치울까요? 0.2794 요맨킴 하면 초당 몇 밀리미터인가? 그냥 요대로 가겠습니다. 복잡하게 가지 말고. 딱딱딱딱. 그러면 0.004 0.00 466으로 계산하겠습니다. 466 단위는 초당 몇 밀리미터인가? 아니면 이거를 그냥 누적하는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비가 얼마만큼 누적이 되었는가? 지금 계산하는 것은 일종의 그 속도와 같은 물리량이잖아요. 초당 몇 미리만큼 이렇게 물이 올라오고 있는가 그걸 계산하는 건데, 어떤 단위가 더 직관적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빗물을 모았더니 200ml가 왔더라.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뭘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일단 출력은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초당 몇 밀리미터인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물바다 조심하라고 했는데 물바다 떼고 있네요. 이게 기둥에 고정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제가 대충 세워놓고 있는데, 요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초당 0.56mm가 비가 지금 오고 있는 거고, 지금은 저 센서가 멈춰 있죠. 다시 비가 콸콸콸콸콸콸 오면, 근데 얘가 지금 버킷이 딱딱딱딱 거리는 속도가 한정돼 있으니까요. 버킷이 딱딱 하는, 그러니까 얘가 레인풀 센서가 지금 0.5, 0.8보다 더 커질 여지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가 측정해내는 이 값 자체가 초당 몇이냐, 시간당 몇이냐 이런 걸 계산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1시간이라는 시간을 두고 직접 얼마만큼 이게 펄스가 발생하는지 카운트를 하면 되는데요. 별 의미 없는 행동인 것 같죠? 그래서 물리량을 하나 늘리겠습니다. 물리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센서 데이터를 하나 더 늘리겠습니다. 요런데 잘 털어보시면, 자, 센서 코어에 보시면 저 값을 누적하는 방안도 여기서 제공을 해주거든요. 임동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어디 있냐면 그게 보자. 전력량 쪽에 그 얘기가 아마 아닌가? 펄스 카운터 쪽에 그 내용이 있었던 것 같네요. 자, 펄스 카운터 쪽으로 다시 갑니다. 쓱 여기 털어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토탈이라는 그게 있거든요. 얘를 가지고 와서 값을 한번 누적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두고 단위는 밀리미터로 잡겠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게 몇 밀리미터가 되는 건가 그 말이죠. 그리고 요 전체가 토탈 레인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리고 요거는 펄스당 뭐를 곱할지를 계산하면 되는데, 아까 펄스당 0.2794라는 게 딱 나와 있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0.2794가 곱해지면 됩니다. 됐죠? 펄스당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계속 ESP8266이 초기화되기 전까지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바닥 축축해. 축축해. 좋아. 요거 이제 카드 만들어서 한번 해보죠. 자, 윈드 레인폴 센서 레인, 요거 좋네. 그리고 한 개 더, 토탈 레인폴. 얘도 똑같이 딱 요렇게 때려주면, 자 이제 지금 봐야 될 거는 요 토탈 레인폴 요걸 봐야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금술사님 어서오세요. 그죠? 토탈 레인폴 올라가죠? 4mm, 5mm 쭉쭉쭉 올라갑니다. 아가만 지금까지 비가 7mm가 왔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이제 온습도 센서만 달면 끝인데요. 온습도 센서. 자, 이거는 쉽잖아요. 후딱후딱 하고 이제 넘어갑시다. 물이 여기까지 침범해가지고 이거 글이 아마 안 써지겠네요. 야, 온습도 센서는 다리 3개예요. 자, GND 데이터 안 써지네요. 자, GND 데이터 VCC, 이거 VCC는 5V에 연결해줘야 되죠. 그라운드는 그라운드라고 되는데 아무 때나 그냥 꽂아주면 되고, 데이터 핀을 디지털 5번에 꽂을 겁니다. 디지털 5번은 GPIO 5번으로 14번이죠. 이렇게 딱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아유, 죄송합니다. 녹한다가 너무 열악한 어떤 그거라 가지고 궁핍해 가지고요. 뭐 좀 좋은 거 쓰면 이러면 좋은데 열악해 가지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좀 꽂아 놓고 꼽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그대로 꽂으시면 돼요.
따라라란딴딴. 됐어. 그러면 빨간색이 파란색, 갈색이 노란색. 녹색이 주황색. 오씨, 뭔데? 자, 이제 온습도 센서를 딱 달아놨습니다. 자, 이제 온습도 센서 값만 가지고 오면 웨더 스테이션 끝이죠. 이제 다음 ESP32 캠을 하면 됩니다. 자, 온습도 센서는 너무나 쉽습니다. DHT 찾아가지고 요거 물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자, 쓱 가지고 와서 똑같은 센서니까 센서라는 건 여기 이렇게 지우고 뒤에 붙여주면 되겠죠. GPIO 5번, 14번에 연결이 되어 있고, 이거는 템퍼러처, 휴메디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템퍼러처, 휴메디티. 업로드 간격은 2초로 해야 됩니다. 1초로 하면 안 돼요. 2초로 해야 됩니다. 자, 이러면 오늘 460-1번 예제 웨더 스테이션을 홈 어시스턴트 ESP 홈에다가 연결해라 작업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 미솔 웨더 스테이션 알리익스프레스에 가보시면 한 7, 80달러 정도 하거든요. 심심하신 분들은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저 밖에다가 두고 설치해가지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빨리 연결되라. 자, 연결됐고 이제 온도와 습도만 가지고 오면 되죠. 카드 추가하기. 템퍼러처. 아이콘도 얘는 이미 딱 들어가 있죠. 휴미디티. 좋습니다. 다 됐죠? 자, 풍향, 그 다음 풍속, 온도, 습도, 우량, 이 모든 게 이제 다 구성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바람이 이렇게 불면 윈드 스피드가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비가 와서 요 레인폴 센서를 따라라락 건드려주면 요게 이제 올라가는 건데, 문제는 ESP8266이 초기화될 때마다 요 토탈 레인폴이 0이 되는 거니까 뭐 데이터베이스를 적절히 활용해 가지고 누적시키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아직 그 전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물리는 작업은 차차 한번 해보도록 하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웨더 스테이션 끝났습니다. 웨더 스테이션과 ESP 홈과 연동. 다음, 이제 얘는 좀 치워두고, 얘는 지금 전원만 공급받으면 계속 작동이 되니까요. 저 구석에 치워가지고 켜두고, 여기다가 두고, 보조 배터리 가지고 저 켜두도록 하겠습니다. 요 보조 배터리 있거든요. 이 이제 어차피 와이파이로 작동이 되는 애니까 굳이 컴퓨터하고 연결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대로 두면 자기 알아서 돌아가는 거고. 아, 이거 다 젖었네. 지우개가 물에 흠뻑 젖었네요.
자, 이제 지금 할 것은, 얘도 물에 젖었다. 큰일 났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물에 젖어가지고. ESP32 캠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얘가 ESP32 캠인데요. 그냥, 펜 어디 갔지? 이것도 그냥 하나의 보드예요. 요런 거 아두이노 우노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노칸다가 쓰던 보드가 ESP8266 보드입니다. 얘는 ESP32라는 보드에 카메라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ESP32 캠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독자적인 보드니까 뭐 얘가 카메라라고 해서 다른 보드에 이렇게 추가를 해서 쓰는 개념이 아니라 얘 자체가 그냥 하나의 IoT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ESP 홈에서 얘를 활용한다는 것은 먼저 보드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일단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ESP 홈에 ESP 홈 쓰려면 기기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기기 등록할 때는 컴퓨터에다가 이 사용하려는 보드를 USB로 연결한 다음에 구워진 공장 초기화 코드를 펌웨어를 여기 집어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는 업로드하는 방식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ESP32 캠 구입하실 분들은 얘만 구입하지 마시고요. 얘만 구입하지 마시고 아답터 보드라고 별도로 여기 끼우는 뭔가 보드가 하나 더 있거든요. 아래쪽에 USB를 꽂을 수 있는 그런 아답터 보드가 있는데 그거 같이 있으셔야 사용하기가 편리하실 거고, 없으시다면 노칸다와 같은 지금 전략을 쓰셔야 되는데, 얘가 프로그램 업로드하기 뭐 통신칩 같은 게 없다고 합니다.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업로드하는 프로그램 업로드하는 툴이 도구가 필요한데요. 저 USB 모양으로 생겼지만 요거 껍데기 까보면 안에 또 뭐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전용 뭔가 프로그램을 업로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도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요거 업로드하는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히 알고 싶으시다면 노칸다의 C샵 쪽에 아마 있을 거예요. C샵 윈폼 쪽 내용에 오픈CV를 이용해서 CCTV 만드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쪽에 가보시면 노칸다가 이것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설명을 해놨을 겁니다. 오늘은 상세한 설명보다는 마법의 주문을 알려드릴 건데요. 요 업로드 하기 위한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ESP32 캠, 그리고 업로드 할 수 있는 요 업로드 선, 요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점퍼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양쪽이 다 암놈인 점퍼 케이블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얘를 이 USB 선을 ESP32 캠에 꽂아야 되는데요. 딱 요 방향으로 두고 봅니다. 카메라가 전면을 바라보는 요 방향으로. 요렇게. 여기 ESP 캠이라고 딱 써놨거든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둘, 넷, 8개의 핀이 있습니다. 참. 물기 때문에 써지지도 않고. 양쪽으로 이렇게 8개의 핀이 있고, 그리고 이 USB 선도 잘 보시면 선이 4가닥이 있는데요. 컬러가 있습니다. 빨간색, 검정색, 녹색, 흰색. 모든 USB 선은 피복 가보시면 공통적입니다. 빨간 선을, 카메라가 여기 있으니까 빨간 선을 여기다 달아줍니다. 5V 전원. 검정선을 그 바로 아래다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녹색 선을 여기다 달아줍니다. 여기 왼쪽 밑에서 3번째 거 여기 달아주고, 하얀 선을 여기다가 달아줍니다. 됐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이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카메라가 하늘을 바라보는 방향, 핀이 바닥을 바라보는 방향일 때 빨간 선, 까만 선, 녹색 선, 흰색 선이고, 그리고 요 점퍼 케이블 있잖아요. 양쪽이 암놈인 거를 요거 한 칸 띄고 요 위에 2개에다가 요렇게 걸어줍니다. 복잡하죠? 뭔가 업로드하기 위한 의식 같은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업로드 버튼을 딱
업로드 작업이 시작이 되었을 때 이렇게 딱 연결이 된 상태에서 리셋 버튼이 눌러져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 두고 업로드 버튼 누르고 리셋 버튼을 딱 눌렀을 때 그때 업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됐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저도 될지 말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잠만요. 이 화면이 왜 이렇게 됐지? 잠시만요. 아까 전에 막 엎을 때 이게 좀 제 방송 환경이 이상하게 됐네요. 지금 잘 나오고 있나요? 잘 나오고 있다면 점을 하나 찍어 주십시오. 아니네. 자, 문제 없네요. 자, 됐습니다. 자, 먼저 보드 추가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USB 선으로 노트북에다가 딱 꽂아주고, 자, 잘 될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New Device 하면 되죠? New Device 누르시고, ESP32 캠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Next. ESP32 보이죠? Next. 그리고 얘도 Plug into this computer 누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잠시만요. 드라이버가 여기 돼 있어야 되는데요. 잠시만요. 이거 막 키보드 이거 마우스 휠이 안 돌아갑니다. 물 들어가지고 고장났네. 커먼 포트 5번 잡혀있네요. 이제 되겠다. 자, 그러면 플러그 인투 디스 컴퓨터 누르시고 ESP32 전용 팩토리 코드를 꾸우면 되죠. 지금 코드가 꾸어지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 다 될 동안에 물이 좀 많이 들어갔나 보네요. 하나밖에 없는 마우스인데.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마우스인데요. 물에 젖어버렸네요. 자, ESP32 캠은 제가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가지고요. 하다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끝낼게요. 근데 남들 다 연결해서 쓰는데 뭐 저만 안 되지는 않겠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요. 자, 될지 말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물 털어내니까 휠이 돌아가네요. 좋습니다. 고쳤다. 요거 좀 오래 걸립니다. 항상 보드 추가할 때 기본 코드 이거 만드는 작업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요 작업만 한다고 바로 카메라가 ESP 홈 어시스턴트 쪽에 딱 보여질까 하는 의문이 있는데요. 일단 요 기본 예제를 잘 털어보시면 저 아래쪽에 ESP32 캠용 카메라하고 요 웹서버하고 뭐 요런 예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죠. 레졸루션하고 이런 것도 다 나오니까. 참고해야 되는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ESP32 카메라. 웹서버는 뭐지?
이거는 노내겠구나. 자, 얘로 해야 되겠네요. 자, 됐죠? 그러면 다운로드 프로젝트 눌러주시고, ESP32cam factory.bin이라는 게 다운이 됐고, 요거 눌러가지고, 자, 커넥트. 자, 하나 검색이 된다, 그죠? 저는 드라이버 다 설치해놨거든요. 이제 연결 눌러주시고, 요 파일을 이제 선택해가지고요. 다운로드 받은 이 파일을 선택해가지고, 인스톨 누를 때, 요때 리셋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마법의 주문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드를 이렇게 딱 미리 들고, 아까 전에 쇼트 시켜야 되는 핀, 쇼트 시켜놓고, 이제 이렇게 연결해놨다, 그죠? 업로드 버튼 누르면서, 요 리셋 버튼을 누르면, 요 하얀색 불이 들어올 거예요. 그죠?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업로드 버튼 누르고, 반짝, 일단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로 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데요. 된다. 인스톨링이라고 나왔죠. 그럼 어쨌든 ESP 홈하고 ESP32 보드하고 한 번만 기기 등록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코드가 OTA로 업로드가 되니까요. 요 작업 최소 한 번만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아주 좋습니다. 자, 완료가 됐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딱 가보면 ESP32 캠이 이제 딱 있겠죠? 온라인으로, 맞다. 지금 이 상태에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요 점퍼 케이블이 연결이 됐다는 의미는, 프로그램 업로드를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얘를 뽑아줘야 돼요. 이렇게 뽑고, 리셋을 한 번 더 딱 해주고, 여기 가보시면 기다리시면 아마 온라인으로 나올 겁니다. 제 예상은 그런데 온라인으로 됐죠? 됐네요. 그럼 이제 요 안에 있는 이 코드를 싹 잡아다가 뭐 그냥 그대로 한번 잡아 놓어보죠. 에딧 눌러가지고 네임 마이 카메라 녹한다 카메라라고 하죠. 녹한다 카메라. GPIO 번호 뭐 이런 것들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졸루션은 640, 480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꾸시려면 이쪽에 바꿀 수 있는 그 규격이 있으니까 해상도가 있으니까 이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폴트가 640, 480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기 등록된 다음부터는 와이어리슬리 누르면 이제 OTA로 프로그램이 들어가죠. 아주 좋습니다. 자, 업로드 되는 동안에 얘들 잘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죠. 잘 돌아가고 있죠? 보조 배터리 연결해 놔니까. 뭔가 노란색으로 불어난 글자가 나왔는데요. 아무튼 석세스라고 해놨으니까 뭐 되는 거겠죠?
자, 프로그램이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화면이 나올지. 셋업 페일드. 자, 등록을 한번 해보죠. 영역은 침실. 아, 대기 중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뭔가 좀 잘못됐나 보네요. 요게 이제 카메라가 연결이 되면 여기서 영상이 이렇게 나오나 보네요. 뭐지? 셋업 페일드라는 것은 아무래도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안 됐다는 의미겠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셋을. 왜 난 안 되죠? 셋업 페일. 자, 잠시만 한번 다시 보죠. 보편적으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잘 되는데요. 지금 얘가 에러가 났다는 얘기는 얘로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요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잠깐만요. AI 띵커. 이거 뭐야? 자, ESP32 카메라 네임. 이거 아두이노에도 우리 저 ESP32 캠 코드 넣을 때 AI 띵커 보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왠지 요 놈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자, 이거 일단 뭐 결과는 모르겠지만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ESP32 캠을 과거에 써본 기억으로는 후버킷 ESP32 캠 업로드 할 때 AI 띵커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얘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를 가지고 가서 한번 해보죠. 그나저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요렇게겠죠? 얘는 아니고 그렇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바닥이 축축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네요. 축축하니. 자, 컴파일은 빨리 되고 업로드도 굉장히 빨리 되네요. 좋습니다. 자, 프로그램 들어가고 녹한다의 추측이 과연 맞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빨간 글자는 일단 없네요. 그죠? 근데 뭔가 좀 빠른 느낌이야. 대기 중. 잠시만요. 어딘가 좀 한번 설치를 해놔보자.
일단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은 나오죠. 좀 방이 지저분한데요. 근데 왜 이렇게 느리지? 아, 제 손 나오는 거 보이나요? 아, 좋습니다. 어. 왜 이렇게 느리지? 눌러서 보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봐줄만 한데요. 여기 있는 화면은 실시간으로 보라고 만들어 놓은 그 화면이 아니라 눌러서 보는 건가 보네요. 이렇게. 그죠? 요렇게 있다가 얘를 끄면 여기서 이제 고정이 되는 거고 뭔가 그죠? 요게 이제 아닌가? 카드 쪽에 뭔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억지로 추가를 하긴 했는데 카메라 뭐 보는 거 없네요. 자, 그럼 요게 이제 최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 좋죠. ESP 홈 어시스턴트에 카메라를 이렇게 달면 되는 겁니다. 좀 뭔가 좀 불편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서 다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제가 왜 이걸 알고 있냐면요, 우리 그 본질은 아두이노잖아요. 노칸다의 본질은 노칸다의 아두이노입니다. 그래서 ESP32캠 개발 환경도 노칸다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아두이노 그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 사물 인터넷 보드 저 ESP32캠에 코드 집어넣을 때, 자 먼저 보드를 ESP32 후버 보드 모듈, 이거 나만 보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이 화면이 왜 안 나오지? 잠깐만요. 아이, 큰일 났다. 화면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이 지금 상황에 이렇게 되면 안 돼. 이 글자가 지똥만 해가지고 아이, 큰일 났네. 잠시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요 타이밍에 이게 요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데. 자, 혼란스러우시더라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저 복원을 좀 해야 되거든요. 자르기 400 자르고, 죄송합니다. 파란색 요 타이밍에 저 화면이 사라질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거, 눈도 안 좋은데 이게 안 보여가지고 너무 짜증이 나네, 지금. 이거는 왜 또 색깔이 빠지지? 참 환장하겠네. 자, 일단 크로마키 안 하고 그냥 할게요. 원래 제가 세팅해 놓은 환경이 있는데요. 지금 뭔가, 이거 마우스가 이상해가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좀 보기 좀 거북하시더라도, 이렇게 봐주세요. 이거는 이제 아두이노에서 프로그램 업로드 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요. 자, 먼저, 그래도 채팅창은 살려야지. 그냥 합시다. 보드를 ESP32 후보 모듈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파일 예제 ESP32 캠 그 개발 환경이 들어가 있다면 여기 카메라라는 예제가 있거든요. 요거 이제 업로드를 해 주시는데, 그냥 이거 냅다 업로드하면 ESP32 캠이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위쪽에 요 후버 킷이라든가 요거 주석을 때리고 AI 띵커라고 되는 요거를 주석을 풀어가지고 카메라 코드를 업로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띵커, 제가 요게 갑자기 생각이 났던 겁니다. AI 띵커, 여기도 AI 띵커 있다, 그죠? 그래서 ESP32 캠 쓰시는 분들은 요 코드를 집어넣어야 ESP32 캠이 돌아가더라.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 화면에 추가가 됐다고 해서 카메라 영상이 나오는 건 아니네요. 자, 요렇게만 그냥 있고, 눌러가지고 요렇게 쓰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저 ESP32 캠의 서브 모터 다는 예제까지 구현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얘를 이용해 가지고 카메라를 움직이는 카메라로 만들겠다. 이게 오늘 저 원래 해야 될 그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한 개로만 한번 해볼까요? 근데 지금 제 방송 환경이 좀 이상하게 돼버려 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다듬어서 다시 올게요. 오늘 요까지 해야 되는데, 이 서브 모니터 화면 켜는 게 지금 날라가 버렸습니다. 어떤 사유로.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끝이에요. 오늘 웨더 스테이션 만들었고, 그리고 ESP32 캠이 홈 어시스턴트에 될 수 있는지 거기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마우스 때문에 그런 건가? 왜 지금도 제가 아무것도 손 안 댔는데 막 컴퓨터가 지 알아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은 원흉은 마우스하고 키보드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조금 더 뭔가 미련이 남기는 남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조금 일찍 끝내냐면요, 오늘부터 3, 4일 안에 저 녹한다 꼬꼬부화기에 병아리가 튀어나오는데요. 그거 안에 사료도 좀 넣어놔야 되고 물도 넣어놔야 되고, 또 이렇게 좀 마무리로 잘 돌아가는지 좀 한두 시간 정도 점검을 해놓고 그리고 제가 창원으로 가야 돼가지고 너무 또 그 시간이 늦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빨리 끝낼게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질문이 없으시다면 녹한다는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한다의 오픈톡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카카오톡에서 심심한 녹한다 검색하셔가지고 참여하셔도 되고,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제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커뮤니티 탭에 조금만 내려보시면 제가 올려둔 링크 있을 겁니다. 그거 딱 누르셔가지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460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